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수업이 어느덧 기말고사를 끝내고 마지막 주 수업이네요. 정원 제도 및 플라워 드로잉 수업을 시작하면서 꽃 하나하나를 그리는 방법과 채색하는 법 등을 익히다가 한 달 전부터는 척도에 대한 이해와 플로리스트 도면을 진행했는데 잘 따라오셨는지 궁금하네요. 수업을 진행하며 저도 실습 결과물들이 쌓이는 것을 보니 나름 뿌듯하더라고요. 개별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대면 실습으로 알려드렸으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셨을 텐데 사이버 강의로 전달이 충분히 되지 못했을까봐 조금 염려되는 점이 있긴 하네요. 이번 주에는 실습 과제도 끝났고 주제 정원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화면에 보이는 그림을 보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화면의 그림은 그리스 시인 안티파트로스가 꼽은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 중 하나인 바빌론의 공중정원을 나타낸 그림이에요. 현대에 와서는 화면의 그림처럼 단순히 옥상에 조성한 정원이 왜 불가사의 건축물인지 의아해할 수 있지만 당대의 건축 기술로 고층 건물의 물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려 수목이 가득한 정원을 조성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렇게 높은 곳에 조성된 정원은 신화에서 신이 다스리는 낙원의 이미지와도 닮아 있기 때문에 고대인들은 상상의 산물이 지상에 구현되었다는 점에서 그 경이로움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선 이 바빌론의 공중정원 역사를 살펴보면 고대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수도 바빌론에 존재했었던 거대한 공중정원으로 1세기 히브리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사랑하는 아내 아미티스를 위해 정원을 건설했다고 기록했어요. 아미티스는 메디아 출신의 공주로 국가의 이익을 위해 정략 결혼을 하긴 했지만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아내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었다고 해요. 아미티스는 산으로 둘러싸인 자신의 고향과는 다른 평야 한가운데에 위치한 바빌론의 삶에 지쳐 향수병을 앓았는데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아내를 위해 아내의 고향을 닮은 정원을 건설하기로 결심했고 그 결과가 바빌론의 공중정원이 되었어요. 바빌론의 공중정원 구조를 보면 맨 아래층부터 꼭대기층까지 이어지는 계단이 있고 각 층에는 테라스가 위치해 있었으며 테라스에는 흙을 덮은 다음 온갖 나무, 풀, 꽃을 심었다고 해요. 총 7층으로 이루어진 공중정원은 꼭대기층은 바빌론의 내부 성벽보다 약 20m가 더 높고 각 테라스는 돌기둥으로 된 통로로 이어져 있었으며 공중정원 내부에는 100여 개의 방이 있었다고 해요. 내부 한가운데에는 엄청난 큰 광장이 있었으며 이 광장에는 목욕탕이 있었고 천장에는 방수를 위해 두꺼운 나판 위에 역청을 바른 다음 두꺼운 갈대를 놓고 그 위에 다시 구운 벽돌과 석회를 덮였다고 전해져요. 또 어떤 기록에는 공중정원은 온통 향기로 가득했는데 포도나무처럼 주렁주렁 열린 석류나무는 잔잔한 미풍의 향기를 실어보내고 폭포수에서 튀는 물방울은
마치 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고 표현했어요. 그럼 바빌론의 공중정원과 유사한 현대의 건축물을 살펴볼게요. 맨 왼쪽 사진을 보시면 중국 상하이에 2021년 12월 22일 개장한 쇼핑몰 테난천수로 영국의 유명 건축가인 토마스 알렉산더 헤더윅이 중국의 황상과 바빌론의 공중정원을 모델로 설계하였다고 해요. 또 가운데 사진은 독일 함부르크에서 나치 독일의 제2차 세계대전 중 사용한 대공 방어용 벙커인 생 파울리 벙커인데 2024년 7월 5일 본래의 벙커에서 추가로 5층을 높이고 옥상 정원, 공연 전시장, 카페, 식당, 호텔 등이 들어서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 세종청사의 옥상정원이 있는데 이 옥상정원은 총 길이 3.5km로 기네스에 등재된 세계에서 가장 큰 옥상정원으로 예약 후 관람도 가능하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방문해 봐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번 주 수업 내용의 주제정원 화해 장식은 주제정원 환경 분석하기, 기획하기, 구상하기, 디자인하기의 차례로 내용들을 살펴볼게요. 주제정원 환경 분석에서 정원의 어원과 동향을 살펴보면 정원은 인간의 활동 공간 안에 자연을 묘사하여 드러놓은 것이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정원을 뜻하는 영어의 garden, 프랑스어 jardin, 독일의 가르텐 등의 단어들은 가둔다는 의미의 게어와 파라다이스라는 의미의 오덴을 합한 단어예요. 정원의 동향을 살펴보면 박람회에서는 관람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공모나 작가 초청의 형태로 독특한 주제 정원들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제 정원들은 해당 박람회의 얼굴이 되기도 해요. 또한 오늘날 정원의 한 형태인 주제 정원은 이렇게 사람들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동시대의 문화를 대표하는 대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보라매 공원의 12만 평 규모 부지에 마련되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문화와 휴식을 제공하는 도시명 축제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순천만 국가정원은 순천만을 보존하기 위해 조성된 정원으로 전 세계의 명성을 알리고 있어요. 순천만은 한국에서 갯벌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연안습지이며 세계 5대 연안습지로 340여 종의 다양한 식물과 희귀 철새 등이 공전하고 있는 곳이에요. 순천만 국가정원에는 세계 전통정원, 테마정원, 어울림정원, 습지구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방문해 보시면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고양국제 꽃박람회는 매년 4월에서 5월까지 열리는 우리나라 최대의 꽃박람회로 약 30개국 50개 도시 200여 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박람회예요. 실내 및 실외 전시와 공연, 대회, 포럼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 박람회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관람하고 있어요. 이렇듯 현재 가장 많이 관심을 받는 정원의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다음은 정원의 유형에 대해 알아볼게요. 정원의 유형에서 첫 번째 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동, 서양 등 각 지역에 존재하는 종교, 사상, 자연 풍경 등의 시대적 배경이 정원 문화로 나타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다양한 스타일의 정원 유형이 존재해요. 두 번째 공간적 관점에서 보면 지형에 따라 평면적이거나 입체적인 모습을 지니게 되는데, 평지가 많은 프랑스에서는 평면 기하학적인 정원이 발달하는가 하면, 산악 지역이 발달한 이탈리아에는 노단식 정원이 발달하는 등 지형에 따른 특색이 나타나기도 해요. 화면의 사진을 보시면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정원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왼쪽의 프랑스 정원은 기하학적인 정원을 나타내고, 오른쪽의 이탈리아 정원은 노단식 정원을 나타내는 사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유럽 여행을 가서 이러한 정원의 차이점을 알고 살펴보면 더 흥미로운 여행이 될 것 같네요. 세 번째로 학술적 관점에서 보면 조형 이론을 바탕으로 심리적 접근과 생태적 형성 과정에 근거하여 생태계 구조와 기능을 도입한 생태적 접근 및 복합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 정원 유형도 있어요. 심리적 접근 방법으로는 경관의 우세 요소인 선, 색채, 형태, 질감 등을 우세 원칙인 통일성과 다양성에 따라 연출하는 방법이에요. 생태적 접근 방법은 자연 형성 과정에 따라 생태계 구조 및 기능과 변화의 원리를 적용하여 정원을 구성하는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복합적 접근 방법은 심리적 접근과 생태적 접근을 통합한 융복합적 접근 방법이에요. 정원의 유형에서 법제적 관점으로 나누어 보면 2015년 제정된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4조 2항에서 정원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어요. 국가정원은 국가가 조성하고 운영하는 정원을 말해요. 앞쪽에서 설명드린 순천만 국가정원이 이 부분에 속하는데, 대한민국의 국가정원은 현재 순천만 국가정원과 울산의 태화강 국가정원이 있어요. 지방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고 운영하는 정원이며, 민간정원은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하고 운영하는 정원을 말해요. 공동체 정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 공동주택 또는 일정 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하고 운영하는 정원이에요. 정원의 유형 중 이용자의 행태적 관점에서 나누어 보면 감상형 정원과 참여형 정원으로 나눌 수 있어요.
감상형 정원은 이용자들이 관조적으로 정원을 감상하도록 전문가들이 조성한 정원이에요. 작가의 창의성과 예술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작가 정원에서부터 현대인들의 치유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치유 정원, 수목원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허브 정원이 있어요. 그리고 관람객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축제를 위한 일시적으로 조성하는 축제 정원 등을 예로 들 수 있어요. 화면에 보여지는 사진은 감상형 정원으로 황지혜 가든 디자이너를 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황지혜 작가는 영국 왕립원예협회가 주최하는 첼시 플라워쇼에서 2011년 출전하여 해우소 근심을 털어버리는 곳으로 첫 출품과 동시에 아티즌 가든 부문 금메달 및 최고상을 받았고 2012년에는 고요한 시간 DMZ 금지된 정원으로 쇼가든 부분에서 금메달을 수상하였어요. 그리고 같은 해 첼시 플라워쇼 전체 최고상을 동시 수상하기도 했어요. 그로부터 1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 2023년 100만 년 전에 날아온 편지라는 주제로 또다시 첼시 플라워쇼가 든 부문 금메달을 수상했어요. 황지혜 작가의 작품은 디테일하며 자연주의적인 묘사로 해외 전문가들의 찬사를 받고 있으며 더 궁금한 내용들은 인터넷에서 황지혜 작가의 작품들과 기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이용자 행태적 관점에서 참여형 정원은 이용자들의 단순 관람뿐 아니라 정원 조성 시 주민들의 참여 행위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텃밭 정원이나 골목길 경관 개선 목적의 골목 정원 같은 형태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어요. 또한 참여형 정원은 감상형 정원과 달리 정원 이용자들의 주거 공간에 가까이 위치해 있고 조성부터 관리까지 이용자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디자인이 비교적 단조롭거나 사용된 화해류의 구성도 단순할 수 있으나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감상형 정원보다 경제적이고 지속적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최근 이러한 참여형 정원들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사업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적 뒷받침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참여형 정원들은 지역 커뮤니티 문화를 끌어가는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기도 해요. 지금까지 정원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주제정원 환경 분석의 대상을 보면 정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 성격, 규모, 크기 등의 기초 전제 조건을 바탕으로 환경 분석을 위한 조사 항목과 내용은 정원이 조성될 대상지를 둘러싼 모든 환경 구성 요소를 대상으로 해요. 환경 분석의 구성 요소 중 인문 환경은 대상지 주변에 위치한 인간의 활동과 관련한 요소를 의미해요. 교통 현황, 인구 현황, 주거시설, 상업시설 및 교육시설, 역사와 관광, 토지 이용 현황, 대상지 내 지작물 등을 대상지 내외에
있는 이용자와 관련된 현황이 주로 인문환경 요소에 해당돼요. 해당 요소들을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정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수요를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하여 정원 조성 목표를 수립할 수 있어요. 환경 분석의 구성 요소 중 자연환경은 대상지를 포함한 대상지 주변의 다양한 자연적 환경 요소를 의미해요. 기상, 지형, 지질, 토양, 물환경, 동식물 현황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해당 요소들을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정원 구성에 적합한 화해류나 대상지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시설, 소품 등의 소재를 선정할 수 있어요. 환경분석 조사 방법으로 문헌조사는 과거나 현재에 발행된 사진, 도면, 통계 등의 자료를 검토함으로써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특히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보는 문헌조사가 가장 중요한 자료 취득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환경분석 조사 방법의 현장조사는 대상지와 대상지 주변 요소들의 관찰 및 관련 자료들을 현장을 찾아 수집하거나 관계자 및 관련 기관 등의 인터뷰 등을 통해 직접 조사하는 방법이에요. 현장 조사에서는 요소별 측정기기, 카메라, 핸드폰 등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하여 현장 정보를 취득해요. 환경 분석 방법으로는 대상지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할 때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분석 방법으로 스왓 분석 방법이 있어요. 스왓 분석은 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기법으로 내부 환경을 분석하여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고 외부 환경을 분석하여 기회 요소와 위험 요소를 바탕으로 강점은 강화하고 약점은 극복하며 기회는 활용하고 위협은 억제하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데 있어요. 목표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지향하는 실제 대상이며 일정한 과정을 거쳐 마지막에 이루려고 하는 일이나 상태인데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할 때 지향하는 대상이며 얻고 싶은 결과의 최종 상태를 의미해요. 따라서 주제정원 환경분석의 사업 목표는 정원조성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바람직한 미래의 모습이나 상태를 의미해요. 주제정원 환경분석 사업 목표의 기능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 사업 목표는 해당 사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둘째, 사업 목표는 사업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셋째, 사업 목표는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근거가 된다. 사업 목표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는 구체적인 목표, 측정 가능한 목표, 합리적인 목표, 시간 한계가 정해진 목표로 정할 수 있어요.